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 줍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이순재님입니다. 올리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덕분에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덕구입니다. 내 덕구인데. 내가 덕구다. 할배 이름 있잖아. 대당 300원 26개. 쪼자를. 돈가스. 자 이거 꺼내. 나도 했잖아. 네 이래갖고 어떻게 장산도 살 기가? 아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아나? 할배 니는 안 깎다 몰랐나? 덕구야, 할배 말 잘 듣라. 잠깐만 너희들. 싫다 안 들을기다. 나 한 개도 못 들었어. 진짜로 개안나. 진짜로 내가 없어도 개안나. 우리 덕구 우야면 좋겠노? 이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 먼저 이순재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구라는 영화가 4월 5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예. 네. 처음에 이제 그냥 어떤 설정들을 보고 그냥 따뜻하고 눈물 나는 가족 영화일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크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가슴이 심장이 되게 애리는 느낌을 받았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제 어떤 좀 동떨어진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얘기예요. 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 먹고 배우던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일찍이 이제 부모를 잃은 손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건데 우리 실생활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극적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꾸민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린 손자 손녀 떠보내면서 어떻게 가슴이 편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에서 이제 이 작품이 주장하는 주 테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게 뭐니 해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작품이 이제 그걸 강조한 건데 뭐 이 작품 보시면 그런 느낌을 아마 공감하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극적인 요소들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요, 이야기라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 속에서 함께 연기하는 이 덕구 역을 연기하는 이 정지훈 군이 2007년생이니까 12살. 선생님 같은 경우는 34년생이 정확한가요? 난 원래 34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85. 이제 여든 뭐 넷, 다섯이 되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60년이 넘는 차이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나이로 치면. 근데 이 아무런 습관이라는 것이, 연기적인 습관이라는 게 배어져 있지 않은 어린 배우, 어린 동료와 함께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감동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그런 순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촬영을 하시면서 있지는 않으셨을까? 이 지훈군은 요즘 또 애들이 상당히 영민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에요. 근데 사실 옛날에 어려울 아이들은 그렇게 잘 못했거든. 이해도도 늦었고. 근데 얘네들은 지가 알아서 연기할 정도로 해요. 너무 잘할까 봐 걱정이다. 막 도드라지게 연출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늘 메고 있었던 목도리를 손녀에게 이렇게 대신 매주는 그 그렇지. 순간 같은 그런 것들이 거예요. 아주 섬세한 연출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또 우리 저 연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물론 시나리오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거야 뭐 두말할 나위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배우들한테 여질 좋고 그렇게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 크게 연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흘러받으면 표정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고 그런데 자연스럽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배우라는 게 연기는 연기예요. 연기는 연기인데 이제 배우들의 물론 이제 연기론에 대해서 서로 배우마다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상식으로서의 연기는 사실 철저히 계산이 돼야 됩니다. 네. 철저히 일거수일투족이 다 계산에 거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현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된 연습과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객한테 전달되는 거고 그 미세한 어떤 의미가 전달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건 강하게 강조는 물론 경우도 있어. 특별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일상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운데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념을 한 거예요. 이제 이순재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히 긴 시간과 긴 세월을 이 짧은 인터뷰에서 제가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연극과 영화와 어떤 드라마의 어떤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진짜 말씀하시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는 뭐 우리 동료들도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꾸정했던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KBS 일기생들이 남아있어요. 김혜자, 정혜선 이 두 사람이 KBS 일기생이에요. 뭐 어떤 세대들한테는 90년대에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 그리고 각인됐었던 어떤 가부장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기억하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데뷔 초에는 그 유연막 감독의 그 막차로 온 손님들 같은 작품뿐 아니라 이렇게 좀 보면 좀 냉소적인 지식인 같은 이미지들도 꽤 많이 연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올레 TV에서 또 볼 수 있는 75년도에 김수용 감독의 작품인 황토 같은 경우에는 황토. 일본인으로 또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김짐씨 옹원 작품이에요. 네, 정말 다양한 시기를 다양한 시대들을 다양한 역할 다 했어요. 악역도 많이 오고 참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는 정말 다작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68년도 한 해만 해도 한 14편 이상의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가능해요. 왜냐면 하루에 내가 영화를 4가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전부 어떻게 자기 그걸 스케줄에 구별을 하죠? 자기 스케줄에 가서 다 집합시켜놓고 네. 뭐냐? 여기다 그러면 요거 저서 점심 먹기 전에 여기 차도 없을 때야. 그다음에 여기까지 정말 날 데려다 줘. 토요금지 전 토요금지 이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김만석 씨 같은 경우 정말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보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물론. 어쨌든 예술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사고는 자기 상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생활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는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해진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계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도 더 근엄해야 되고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그러다고 한국 배우도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절제를 해야 돼요. 엄격하게. 예, 절제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예. 그간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업의 그 칼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사실 이 영화 속의 칼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보았을 때 굉장히 뒤늦은 모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고 상당히 판타스틱해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집이 날아가서 속상하시죠, 할아버지? 괜찮아. 그래봤자 집인데 뭐. 근데 우리는 사실 젊었을 때 부업으로 외화 더빙. 더빙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연기할 때 목소리 톤과 좀 다르시죠, 성우하실 때. 그건 뭐 역할에 좀 맞추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내 목소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변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니까. 벌써 이제 참 6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시는 동안 익숙해지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그래서 누가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제 저 정도 했으면 연기에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또 내 나름대로 익숙해진 조건 가지고 모든 거에 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작품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과제가 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역할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그걸 다시 리서치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만들려면 이건 항상 중요한 과제예요.
그냥 있는 걸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그건 비단 나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연기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다면 이 지난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른 이순재 배우 스스로 작성하는 이순재의 오늘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나는 뭐 한 번도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야 신난다 정말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랐구나 하는 환희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아 정말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항상 뒤처지더라고. 또 아직 부족하니까 뭔가 좀 더 노력해서 뭔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위 일종의 그 충동을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순재의 오늘은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양심적으로 선생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아유 이제 뭐 그만하면 잘 오시오. 그런데 내 양심적으로 가만히 입을 속에서 생각하면 아 이거 어저께 온 게 틀린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연기를 하시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이순재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순재, 관객이라는 이름의 배우. 영화 덕구에서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학수라는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덕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손주의 이름으로 불리우잖아요. 아마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어떤 존재의 그렇게.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재라는 배우 역시 관객, 가장 사랑하는 이 관객이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계속 불릴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가장 소중한 관객이에요. 관객에 충족감을 주시고 관객이 그만와도 좀 만족하시고 나가시면은 우리 몫을 다 했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순재 배우님께서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 추천을 한 편만 해주신다면 이태리 영화예요. 네. 이태리 영화의 원명을 합니다. 오늘 너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올레TV TV 쿠폰인데요. 영화들 이제 유료 영화들도 아, 이렇게 그래요?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이순재 배우 잘 보고서 이야기를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 TV